그렇다면 우리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 가격적으로 저평가되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저희 소중한 친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서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현재 무주택자인데 첫 투자를 조정 지역에 해야 할지 비조정 지역에 해야 할지 이제 그 부분이 고민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2억 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무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조정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편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무주택자인 분들은 이런 세금적인 부분,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세금이 취득세잖아요. 그 취득세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조정 지역에 해야지 뭔가 손해를 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가격적으로 이것이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의 뭐 서울 수도권이나 광역시 같은 곳들은 조정 지역으로 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소도시인 곳들은 이제 많은 곳들이 아직까지 비규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편견이 뭔가 이게 조정 지역이면 좀 더 좋은 곳이고 비조정이면 거기보단 좀 안 좋은 곳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시의 크기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도시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격적으로 얼마나 이곳이 저평가되어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울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곳이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라면 내가 지금 똑같은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이게 더 올라갈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보는 비규제 지역 소도시라고 해도 이런 곳들이 상대적으로 도시는 작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정말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가격적으로 저렴하니까 내가 똑같은 2억을 투자를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이나 광역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 가격적으로 저평가되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인 것 같아요. 좀 쉽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실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아실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서 가장 쉽게 지역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순위 분석이에요. 순위 분석 이렇게 누르면 최고가 아파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별로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동별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뭐 이 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이고 이 동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를 좀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으로 해놓고 저희가 보통은 평형은 31에서 35평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기준을 비슷하게 해야지 이렇게 비교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항상 30평대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면 뭐 이렇게 현대 5차 이런 것들은 거의 재건축 되는 그런 단지들이고 이런 걸 제외하고 신축들을 한번 가격을 본다고 하면 뭐 청담동에 있는 청담 린든 그로브 이런 단지가 뭐 33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뭐 강동구를 본다고 하면 강동구에는 고덕 아르테온 이런 단지가 뭐 19억 8천만 원 이렇게 가격적으로 그 구의 대장을 보면서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노원구를 봤더니 노원구는 뭐 신축을 봤더니 꿈의 숲 SK뷰가 11억 5,750만 원. 확실히 가격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마포구를 본다고 하면 마포구는 지금 마포레미안 푸르지오가 19억 3천만 원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가격을 좀 비교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대구로 온다고 하면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이렇게 봤더니 지금 수성구에서 가장 대장은 만촌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인데 가격이 13억이구나. 그러면 이제 대구랑 부산을 우리가 한번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부산에서 해운대구가 가장 좋으니까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트럼프 월드 센텀은 이제 2006년식이라서 혹시 신축 중에 있나
하고 봤더니 해운대자 2차 같은 경우에 13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지금 신축 같은 경우는 수성구랑 부산 좀 비슷하구나. 근데 구축을 비교했을 때는 지금 트럼프 월드 센텀이 17억 5천만 원이니까 여기가 월등히 비싸구나. 그렇게 보면 일단은 아파트끼리 비교했을 때는 대구보다는 부산이 훨씬 지금 비싸구나. 그렇게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대전 같은 곳들은 대전에 이제 유성구가 대장이거든요. 그럼 거기를 선택을 하면 도롱 SK뷰가 한 11억 5천이에요. 그러면 대전은 대구보다 좀 더 저렴하고 지금 부산보다도 더 저렴한 거죠.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광주를 또 한번 보는 거예요. 광주를 이렇게 봤더니 광주는 남구가 가장 대장인 구잖아요. 대장인 구인데 봉선제일풍경제 엘리트파크가 10억 3천. 이렇게 비교해도 광주가 확실히 지금 광역시 중에서 정말 저렴하구나. 그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소도시끼리 한번 본다고 하면 대장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는 게 원주잖아요. 원주를 봤더니 힐데스하임이 가장 가격이 비싼데 5억 5천만 원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그 춘천을 한번 보는 거예요. 춘천은 지금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가 이렇게 분양권 상태인데 이제 올해 입주를 하는데 6억 6천만 원이구나. 그러면 춘천보다 원주가 저렴하네. 그렇게 또 비교가 되고요. 강릉을 또 한번 보는 거예요.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LAG 선수점 8단지 이 아파트가 6억 4천. 이렇게 비교해도 원주가 저렴하구나. 그렇게 또 아까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충북으로 온다 하면 소도시 같은 경우는 청주는 인구가 뭐 80만 이상이긴 한데 그래도 소도시로 보거든요. 그럼 흥덕구가 가장 대장인 구예요. 여기 두산리브 GLCT는 6억 5천만 원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저희가 청주를 비교할 때는 보통 천안이랑 많이 비교를 해요. 천안이 좀 더 상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북구에 있는 대장인 천안 불당 지회도사분 8억 6,800만 원 정도 하는구나. 네. 그래서 확실히 천안이 청주보다는 더 비싸다. 근데 원래 저희가 이게 순서를 봤을 때도 청주보다 천안이 비싼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천안 대장 가격보다 청주 대장이 더 비싸면 그게 비정상인 거죠.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규모가 좀 더 작은 좀 소도시를 본다고 하면 충북에서 저희가 충주 같은 곳을 볼 수 있어요.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가 4, 9천 거의 5억 정도 하는 거예요. 얘는 인구가 한 20만 정도니까 인구가 좀 비슷한 곳이 어디 있을까 좀 보는 거예요. 그럼 혹시 그러면 충남에서 인구가 좀 비슷한 애가 있을까 보면 그래도 당진 서산 같은 곳들은 인구가 20만 이하이긴 한데 좀 더 비교해 볼 수는 있어요. 그 서산 대장을 봤더니 5억 2천. 그렇게 보면 충주보다 서산이 좀 더 비싸죠. 조금 서산이 고평가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대장 가격 보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당진 같은 것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당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당진이 왜 이렇게 저렴하지?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서산이 이런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당진이 많이 저렴하구나?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보면 전북 같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전북의 대장이 있는 곳이 덕진구인데 호반 베르디움이 한 6억 8천만 원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전북 안에서도 저희가 다른 도시들이 있어요. 군산이나 익산인데 인구가 아무래도 군산이 20만 정도, 익산도 20만에서 30만 사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인구가 뭐 20만, 30만 된 애들과 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군산보다는 익산이 좀 더 저렴하잖아요. 좀 더 내려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인구가 비슷한 애들을 보는 거죠. 뭐 경남에서 김해는 인구가 좀 많잖아요. 그 김해는 6억 4천 정도 하는구나. 그러면 인구가 한 20만 대 정도 되는 거제는 얼마 할까 보는 거죠. 그럼 거제 유로스카이 이제 분양권 여기가 이제 대장이 될 애예요. 그리고 얘가 5억 1천만 원 정도 하는구나. 그러면 원주랑 거의 좀 비슷하고 아까 군산과도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렇게 또 비교할 수 있고 그러면 진주 같은 애들은 인구가 한 30만 넘잖아요. 얘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럼 진주는 8억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진주랑 비교하면 아까 봤던 원주나 군산, 익산, 거제 같은 애들이 또 저평가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으로 이렇게 계속 좀 저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미의 대장이 5억 2천만 원. 근데 아까 진주가 8억이면 얘가 훨씬 저렴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가격적으로 저평가 지역을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대장 아파트를 뽑아서 세로 막대 그래프,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비교를 합니다. 비교할 때 광역시끼리 비교하고 소도시끼리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격적으로 가격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가격의 수요와 입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정말 원하는 아파트, 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격을 더 주고서라도 그 집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 수요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이제 가격이 더 비싸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비교를 하면 좀 더 먼저 상승을 했거나 수요가 더 반영이 된 곳들은 더 비싸고 그렇지 못한 곳들은 아직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격을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좀 더 이곳이 가격적으로 저렴하구나. 그게 판단이 된다면 그 지역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지수 그래프를 보면서 이 지역이 최근에 언제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지, 이 지역의 미분양과 입주 물량, 청약 경쟁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지표들을 계속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가장 내가 찾을 수 있는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서 그 안에서 투자처를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곳들이 있으면 저처럼 아실에서 뭐 순위 분석 같은 곳 들어가셔가지고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내 머릿속에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의 가격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내가 투자처를 찾는데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